자, 김민재 소식 좀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적응을 잘할 수 있나? 김민재. 빅리그 뭐 세리아 가기 전만 해도 아직 뭐 튀르키예에서 왔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뭐 적응하려면 좀 걸린다. 그때 막 이적설도 되게 많았잖아요. 토트넘에서는 뭐 당연히 후보다 막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았는데 2라운드 만에 그런 어떤 우려나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야말로. 뭐 아직 이제 사실 네. 경기를 2개밖에 안 했고 그리고 조금 그리고 강팀은 아직 안 만났고. 그쵸. 뭐 베로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또 성적도 괜찮았고 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베로나와 몬짜 음. 아주 약팀이고 몬짜와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90분 동안 장면이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폴리가 수비하는 상황이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 팀이긴 했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2경기 연속 아주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아주 좋고 네. 그리고 사실은 나폴리로 올 때 이 나폴리 관련 인물들 그리고 뭐 특히나 이탈리아 축구의 관련 인물들이 조금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죠. 네. 당연히 그 쿨리발리의 자리니까 그 쿨리발리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느냐. 그 공백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부담감도 있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공백을 사실 김민재 선수가 2경기지만 나와서 잘 메워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현장 반응 같은 거 좀 살펴봤는데 네. 와, 완전 막 관중들이 막 그렇죠. 엄청나게 외치더라고. 특히나 이제 어제 경기는 그 나폴리 홈 개막전. 예. 이거 원래 이제 나폴리의 그 팬들이 워낙에 열정적인 팬들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득점하고 네. 관중석에서 김민재 콜을 하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게 그 나폴리 그 스타디움에 장내 아나운서가 되게 유명해요. 이탈리아 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네. 사람이. 그 곤살로 히가인 골 넣었을 때 하는 그 맞아. 이제 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곤살로 하면 사람들이 맞아. 히가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보니까 장내 아나운서가 민짜 그러면 이제 킴. 킴. 킴으로 통일했더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이제 킴 막 연호하는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대단히 좀 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일단 뿌듯한데 사실 1라운드 전에는 그 뭐 라흐마니와 조금 약간 네. 합의 문제가 약간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뭐 물론 상대가 몬짜긴 하지만은 합도 잘 먹고 일단 감독의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스팔레티 감독은 1라운드도 뭐 얘기를 했었죠. 예. 뭐 쿨리발리의 자리를 잘 메워줬다 했었고 뭐 늘 이제 스팔레티 감독은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지금까지 아주 좋게 해주고 있는데 네. 어제 경기도 끝나고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이제 라흐마니랑 같이 이제 수비 라인 형성할 때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했다. 네. 좋은 평가를 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되는 건 라흐마니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조금 더 빌드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제 경기도 스팔레티 감독이 보기에 아주 훌륭했다. 잘했지 뭐. 근데 사실 스팔레티 감독의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가 이탈리아 수비의 전설적인 또 인물 중 한 명, 네네. 베르고미. 인터밀란과 이탈리아 대표팀의 전설적인 수비수죠. 예. 주세페 베르고미가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어제 했어요. 김민재가 경기마다 평점이 6점 혹은 6.5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선수. 계속 그 정도 평점은 매일 받을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꾸준히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인가? 그 이탈리아 쪽의 평점을 보면 좀 짜잖아 거기가. 좀 짜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7점을 받아야 네. 잘한 편. 7점부터가 이제 잘한 편이고 6.5도 꽤나 괜찮은 편. 짜요 짜. 그리고 6점이 그 경기에서 아주 준수하게 하면 6점. 그리고 이제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5.5점, 5점 막 이렇게 내려가요. 좀 짠 편인데 그러면 6에서 6.5점이라는 거는 꾸준히 잘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꾸준함도 괜찮고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다. 네. 그러니까 시즌 내내 6점이나 6.5점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비록 2경기지만 베르고미가 보기에도 이 선수가 잘한다. 좋은 선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제타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공신력 높은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 평점 또 7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뭐 7점도 지금 많은 분들이 7점? 뭐 6.5? 그게 뭐가 높아라고 생각할 텐데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좀 짠 편이잖아요, 이탈리아 그렇죠. 쪽에서는. 그래서 뭐 수비수 중에서는 지난 1라운드만 놓고 봤을 때 중앙 수비수 중에 평점 7점을 받은 게 그 로마의 만시니 한 명이거든요. 중앙 수비수 중에. 네.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어제 득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점 7점을 받았는데 네. 사실 아주 좋은 평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경기력을 조금 뭐 기록으로 통계로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아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득점 공동 7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근데, 골 넣었으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득점 공동 7위라는 게 물론 2라운드가 한 골입니다만 약간 나폴리에서 이 어떤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에게 조금 공을 몰아주는 것 같아.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예. 첫 번째는 라흐마니 쪽으로 많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폴리가 제공권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예예. 앞선에 오시멘 그리고 후방에 라흐마니. 사실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공중볼이 강한 선수가 없어요. 김민재가 만약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 제공권 싸움에 강한 선수가 없으니까 김민재처럼 제공권 좋은 선수가 이 나폴리에게 이제 있다는 건 분명히 나폴리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민재의 제공권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사실 라흐마니 쪽으로 가는 코너킥들이 많았고 지난 2라운드에서는 김민재 쪽을 확실한 타겟으로 잡고 코너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어제 2골을 기록한 흐비차. 네. 흐비차가 잘하더라. 팀 내에서 슈팅 최다. 그 다음이 김민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너킥 상황 때마다 김민재 쪽으로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제공권 싸움에서 계속 이제 붙는 장면들이 많았고 당연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나폴리가 압도를 하다 보니까 코너킥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민재가 헤딩으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네.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조금 막 이렇게 약간 그 전술상으로 코너킥 장면 보면 앞으로 막 몰려서 튀어나가니까 네네. 김민재한테 1대1 막 그냥 헤더 찬스 주려는 것 같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 그 코너킥 장면 보면 나폴리 장면 보면 나폴리가 코너킥 처리할 때 키가 큰 선수들 뭐 오시멘, 라흐마니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헤더를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수비수를 끌고 나가고 이때 이제 뒷공간으로 김민재가 혼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수들이 뭉쳐 있으면 헤더 싸움을 할 때 이 혼전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정확한 헤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앞으로 다 몰아서 나가고 김민재 혼자 뒤로 빠져서 네.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제공권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어제 그런 상황이 3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3번 다 김민재가 헤더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렇죠. 결국 골까지. 그리고 그중 하나가 득점까지 만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달수 형이 이제 뭐 김민재 코너킥 막 헤더 못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집중하면서 보다가 달수 형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잠깐 오줌 누러 가거나 이랬다는 거야. 근데 몇만 명이 달수 형한테 낚여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골이 들어간 코너킥 때. 요거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된다.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설거지를 했다고? 그리고 잠깐. 무리수인데요. 아니 저 달수 형이 이제 코너킥 못 찬다고 하니까 약수터 가서 물 좀 떠와야겠다 그럼 하고 딱 나갔는데 그때 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하긴 해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예, 뭐 페네르바체에서도 그렇고. 페네르바체에서도 뭐 한 골이었고 이 전북에서 뛸 때도 60경기 나왔는데 3골이고. 네네. 베이징 고안에서도 그때도 한 60경기 나왔는데 득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선수가 일단 아닙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니까 김민재 쪽으로 계속 이제 보내주면서 김민재를 통한 공격 작업을 만든다. 네. 거기서 또 득점까지 나온다. 대단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신호 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이 아시아 또 한국 선수가 네. 세리에라는 그 큰 무대에 가서 유럽 선수들 덩치 큰 선수들과 할 때 제공권 싸움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페타냐와 공중볼 경합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기록을 보면 공중볼 상황이 4번 있었어요. 근데 4번 다 승리입니다. 100% 경합 100%. 승리. 예.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4번 했는데 4번 중에 3번 승리예요. 그러니까 총 이번 2경기 동안 8번 중에 7번. 공중볼 싸움을 했는데 7번을 승리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빅리그에서. 그렇죠. 예. 유럽 빅리그에서 공중볼 싸움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져간다. 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록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세리에 내에서도 공중볼 승리 횟수가 5번째로 많아요. 물론 전체에서 2경기밖에 안 했지만 5번째로 많고요. 네. 이 5번째 안에 드는 선수들이 성공률이 한 70%, 뭐 60% 이때거든요. 네네. 근데 김민재 혼자 87%입니다.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에 내에서도 지금 이 기록을 봤는데 제공권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네. 네. 우리가 이제 월드컵 나가고 하면 피지컬에 좀 애먹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이거는 너무 사실 압도적으로 다른 선수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헤더로
어제 득점에도 성공했고 데뷔전 네네. 데뷔골을 넣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볼 경합에서도 거의 뭐 진짜 좋은 실력을 보이고 있고 어제 뭐 태클 같은 경우도 2회 모두 또 그렇죠. 100% 성공률 기록했고 공수 양면에 걸쳐서 진짜 그렇죠. 대단한 선수 같습니다. 일단 뭐 제공권, 뭐 수비 상황에서의 사실 스피드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베로나와 몬짜라서 공격수들의 퀄리티도 막 그렇게 좋진 않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압도하는 경기고 다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네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스팔레티 감독의 어떤 2라운드 경기 후에 인터뷰 조금 다시 복귀를 하면 일단 잘했지만 조금 더 경기를 만드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빌드업적인 부분을 조금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폴리는 베로나와 몬짜 경기만 봐도 예. 세리아 38라운드 중에 한 30경기 정도는 압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웬만해서는 뭐 인터밀란 음. 뭐 이런 팀들하고 했을 때 좀 밀리는 흐름이 오지 않는 이상 네. 대부분의 경기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해요. 우세 속에서.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당연히 수비수들이 조금 더 공격에 참여해주면서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 능력에 대한 스팔레티 감독의 멘트들이 어제도 사실 있었던 게 이 빌드업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뭐랄까 전진 패스가 그렇게까지 막 날카로운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비 사이로 패스를 찔러준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건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빌드업에 조금 더 참여해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죠. 아직 뭐 2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후에는 뭐 이런 부분도 잘 개선이 되겠죠. 네. 앞으로 경기를 하면.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또 왼쪽에 서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패스도 좋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전환 패스도 아주 정확해요. 근데 이 수비 라인 사이로 공격적으로 상대 박스 앞쪽으로 붙여주는 이런 전진 패스들을 네. 잘 넣는 수비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빅리그의 선수들은 빅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중앙 수비수들은 그러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죠. 당장 뭐 쿨리발리만 해도 이 전진 패스를 할 때 수비 사이로 과감하게 패스를 네. 보내주면서 공격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플레이들을 스팔레티 감독이 조금 더 원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롱패스도 잘하지 않았어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어제 롱패스도 성공률이 100%인가 100% 입니다. 4개의 네. 롱패스 했는데 4개 모두 성공을 했던. 자, 좀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작 2경기 치렀어요. 네. 그리고 많은 또 현지 팬들이나 또 우리 팬들도 조금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이 과연 쿨리발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거고 네. 김민재 선수 2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일단 퍼포먼스는 엄청 낮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럼요. 인정을 네. 좀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김민재 선수가 현지 팬들 반응을 봐도 단 2경기인데 예. 2경기만에 아주 평가가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쿨리발리 누구냐 음, 이런 영상도 그 나폴리 팬들 영상을 보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쿨리발리에 대한 되게 큰 공백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죠. 네, 네. 근데 이제 2경기 동안 보니까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그렇죠. 잘 메워주고 있다. 음.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 현지의 평가도 매우 좋고요. 네. 네. 물론 뭐 라운드 거듭해야 되고 그 중에는 또 유벤투스나 뭐 이런 강팀도 한번 만나봐야 되고. 맞아요. 예, 강팀을 저희가- 또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보완해야 되는 점 또 있긴 한데 이제 뭐 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제치고 올라가다가 상대 네. 공격수가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옷을 잡으면서 음. 거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좀 태클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상대 팀의 옐로 카드가 나왔지만 그런 장면들이 사실 위험해 보이는 그렇죠. 플레이들이 가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 그 장면도 사실 상대 팀의 옐로 카드인데 그게 심판의 성향에 따라 반칙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아마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강팀들을 만날 때마다 네. 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시험을 받는 경기들이 되겠죠. 네, 이제 2경기입니다. 네. 예, 앞으로 뭐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데뷔골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